예, 이번 시간은 협성학교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성학교는 대구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의 명실상부하게 대구 지역 유림들에 의해서 설립된 민족학교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협성학교 설립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얘는 항성신문 기사입니다. 항성신문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서상하라는 사람이 찬성하여서 교남의 각 도 인사들도 따라서 같이 학교를 만들었다, 학교에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서상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사람은 대구 지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지주입니다. 토지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을 칭송하는 비가 고산 초등학교에도 있고요. 지금 혁신 신도시 지역에도 이 사람의 공덕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아들은 서병주라고 해서 나중에 친일파로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대구 지역의 유명한 서화가로서 평풍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렇게 그리고 서화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협성학교 설립을 주도했고요. 여기에 보면은 조병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당시 공립 보통학교 여자부의 교사였고요. 이 서상화라는 분과 함께 이 협성학교 설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 건물들을 짓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이충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학교 설립에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두 사람이 머리를 자르고 단발을 하고 근대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서로 협심해서 학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이 학교를 설립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록을 보면은 경주라든지 밀양이라든지 각종 각 지역의 항교에서도 분담금을 내어서 이 협성학교 설립에 지금 재정적인 보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협성학교는 대구 경북 지역의 유림들이 만든 민족적 성격의 학교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협성학교에서 졸업을 했던 사람들도 이후에 민족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협성학교 설립 취지서인데요. 설립 취지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 협성학교를 만드는데 당시 재정적으로 재정을 담당했던 게 뭐냐면은 대구의 낙육제라고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 시설은 조선 후기 영조 때 조태억이라는 사람이 그 젊은이들을 공부시키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드는 학문 양성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양사제라고 하는 또 재단이 있습니다. 이게 낙육제와 양사제가 가지고 있던 재단의 재산을 모아서 이 협성학교 설립할 수 있는 그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성학교는 낙육제와 양사제의 재산, 당시 대구 경북 지역에 이 양사제를 운영하기 위한 토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토지들을 전부 뭡니까? 협성학교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성학교를 얘기하게 되면은 바로 낙육제와 양사제의 재산을 기반으로 설립된 학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학교의 그 일상적인 운영비를 사용하는 데 쓰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짓거나
당시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은 어떤 지역 유지들의 협력을 얻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것을 담당했던 재정적으로 또 뒷받침했던 것이 경북 지역에 이렇게 있던 각 군에 있던 향교들입니다. 향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얼마씩 배당을 해서 이 협성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협성학교의 위치인데요. 위치는 처음에는 앞에서도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상감령의 왼쪽, 지금 오늘날 종로 초등학교 자리에, 그게 옛날 대구 지역 대한협회 사무실이 있던 자리거든요. 그 지역에서 협성학교가 처음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 다음에 이후에 아까 달성학교 지역으로 학교를 옮겨가지고 경상감령 뒤에 신문기사에는 무기고를 편입해서 그 지역에 협성학교의 새로운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협성학교는 위치는 처음에는 대한협회 자리인 오늘날 종로 초등학교 자리에서 1907년 정도에 학교가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때 처음 만들 때는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식적 창립일은 이 날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1910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아마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날짜를 창립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전부터 어떤 형태라든지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새 건물을 지어 가지고 옮기려고 지금 달성학교 옆에다가 협성학교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화재를 만나 가지고 실제로 학교를 건물을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황성신문 1908년 1월 5일자에 나와 있는데요. 대구 사립협성학교를 건축하기 위하여 폭 4칸, 길이 17칸과 2층 양옥으로 7,500환에 이 돈을 들여 가지고 일본인에게 계약을 하고 이 공사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쩐 일인지 우연히 불이 나 가지고 실제로는 이 건물을 짓다가 화재로 인해서 짓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이 협성학교 관계자들은 일본인들에게 이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갖고 소송을 걸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협성학교를 경상감령 뒤쪽 달성학교 부지 옆에다가 지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실패로 하고 못 짓고 지금의 향교 자리로 옮겨가서 짓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도에 보면은 협성학교가 표시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협성학교가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이쪽으로 옮겨와서 향교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공자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아마 대구 향교입니다. 그러면 대구 향교와 협성학교가 건물을 달리하면서 따로 운영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제 협성학교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당시 대구 향교의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보면 건물이 이렇게 두 칸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 건물이 있고 이것 말고도 부속 건물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지역에서 협성학교가 시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협성학교를 설립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경북의 유림들인데요. 장순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강일이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건석구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최헌식이라는 사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덕구, 김진수, 강신우, 조창용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인물이 최헌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최헌식이라는 사람은 대구 읍지를 편찬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노곡동 쪽에 가면 제실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뭐도 만들었느냐 하면은 문우관이라고 하는 지금 대구 지역의 그
공부하고 있는 서당 비슷한 곳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은식이라는 분이 순종 황제가 대구를 방문했을 때 당시 그 객사를 허물려고 했었습니다. 일본인들이 객사를 허물고 그 자리에 뭘 만들었냐면은 달성학교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객사를 허물려고 할 때 최은식이라는 사람이 상소를 올리는 형식을 취하면서 순종이 오는 길에 앉아서 객사를 허물어서는 안 된다라는 상소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종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제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영남의 그 유림들의 그 사풍을 진작시키고 또 학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문후관이라고 하는 그 학문 공부를 하는 서당 형식의 교육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문집에는 자신이 협성학교 교장을 했다라는 기록도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진위 여부는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서상하라든지 아까 협성학교를 설립했던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김진수 이런 사람들은 경북 지역에서 유명한 유림들입니다. 그래서 협성학교의 설립 주체는 경북 지역의 유림이라는 사람, 유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창용이라는 사람은 백하일기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사람은 아까 대구 공립보통학교에서도 교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협성학교를 설립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특징적인 거는 건석우라는 사람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대한협회 대구지회에서 참여하면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대한협회 대구지회는 대구 지역의 유지들이 참여해서 만든 애국개몽운동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 친위적인 그런 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대구 지역의 유명한 인물들은 여기에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구의 유명한 이상화의 백부라고 할 수 있는 이루라든지 아까 나왔던 달성학교 출신의 이종면이라는 분, 이런 사람들이 거의 이 대한협회 대구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성학교는 대구 지역의 유지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했고요. 경북 지역의 유림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해서 설립한 학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밀양군 1소재 전답 애도금부라고 하는 건데요. 옆에 보면은 사립 대구 협성학교라고 하는 도장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군 소재 전답 총부라고 하는 건데요. 그 옆에 사립 대구 협성학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은 사립 협성학교에서 경북 지역에 있던 한교라든지 이런 데 있던 아까 양사제의 토지들을 전부 조사해서 사립협성학교의 재정으로 만들기 위한 재산 조사 목록입니다. 그래서 이 협성학교의 재산 목록은 경북 각 지역에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조사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하나는 협성학교에, 하나는 군청, 대구군 군청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감령에 이렇게 두어가지고 이 세부를 보관해서 향교에 보관해서 이 협성학교의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조사를 하는 담당자가 누구냐면 재정 담당의 총서기가 바로 이이루입니다. 그 이상하의 백부가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재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료는 현재 대구 황교에 보관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 협성학교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재정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서상화, 대구의 대지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재산을 여기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여기 왔던 가난한 학생들을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또 먹고 자고 이런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서상화라는 분이 이 협성학교를 운영하는데 개인의 사재까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협성학교를 만들 때 뭐도 했느냐 하면은 정부의 지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시 이제 박중량이라는 사람이 순종 황제가 대구에 왔을 때 200환이라고 하는 돈을 갖다가 주고 갔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냐면은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박중량은 뭘 하려고 했냐면 이걸 가지고 보통학교를 좀 많이 만들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학교를 만들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이 협성학교는 폐지해서 제2보통학교, 아까 공립보통학교가 있는 게 제1보통학교고요. 그래서 다시 보통학교를 하나 더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협성학교,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진학할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이 협성학교 중학교 과정을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이걸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를 운영하던 경북유림을 대표하는 서상화라든지 경북유림들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협성학교를 운영하는 이 경북유림들은 여기에 반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이 박중량이라고 하는 인물과 대구 대한협회 대구지회 사람들이 이 학교를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부당함을 갖다가 전국의 유림들에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협회 대구지회에 있는 이 사람들도 다시 또 전국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현주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당시 이현주라는 사람은 유림이면서 이 대한협회 대구지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을 대한협회에서 보니까, 본부에서 보니까 대구 지역에서 같은 회원이면서 또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 협성학교에 대해서 상반되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분명히 이 사람들을 볼 때 이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하면서 대구 지역에 조사를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한협회 대구지회 회원들을 보면은 박혜령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이루, 이종면, 박기돈, 아까 건서구, 아까 앞에서 봤던 협성학교를 만들 때 참여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 대한협회 대구지회 회원들하고 이렇게 겹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건 장상철이라는 사람은 대한강문회에도 관련이 되었던 사람이고,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대구 지역의 유지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이현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는 대한협회 대구지회에서 회원으로 있으면서 협성학교를, 서상화 중심의 협성학교를 몰아내고 새롭게 이사진을 꾸려가고 운영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현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국에 공문을 보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 협성학교를 둘러싸고 대구 지역 내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이 협성학교는 이후에 이제 학부에 보고까지를 합니다. 그때 황제의 명으로 세워지고 또 재정적 지원까지 이루어진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없애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사립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박중량이가 이 학교를 없애려고 하다가 대구 관찰사에서 물러나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이 학교는 그대로 1910년까지 유지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어떤 걸 배웠는지를 보면은 구체적으로 사립협성학교에서 어떤 교육과정이 운영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현재로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대신에
당시에 중학교 교육과정을 보면은 윤리, 독서, 작문, 역사, 지리, 산술, 경제, 박물, 물리, 화학, 그 다음에 외국어, 체조 등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립협성학교는 중등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이 교육과정을 따라서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심상과와 고등과가 있는데요. 고등과의 경우에는 독서, 산술, 경제, 박물, 물리학, 외국어는 아마 일본어로 됩니다. 왜냐하면 이 협성학교에는 일본어 교사가 달성학교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서 신단이라는 사람이 일본어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산술이나 물리를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학교 교사인 홍주일이라는 사람의 전공이 바로 이학입니다. 그래서 물리와 수학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중등 교육과정이 그대로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었으리라고 충분히 추론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료인데요. 수업 정서인데 자세히 보시면 경상도 부군면 동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을 보면 사립대구 협성학교 교장 이종면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종면이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거는 실제로 수여했던 정서가 아니라 수여하려고 만들었던 정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종면과 대한협회 대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상하라든지 경북 유림들이 운영하는 학교를 빼앗아서 다시 새롭게 이사진을 꾸리고 운영하려고 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육품 이종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군 제2보통학교 창설위원으로 촉탁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박중량이가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실제로 협성학교를 운영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학교의 이사진을 바꾸고 교사들도 교체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자아가려고 했던 문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상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학교를 빼앗으려는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참모회, 오늘날 하면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회의를 할 때 박중량과 대구 군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나름대로 이사를 정해놓고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대구 군수에게 찾아가고 항의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때 대구 군수는 아프다라는 핑계로 나오지 않고 나는 권한이 없다. 박중량에게 물어봐라 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다라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협성학교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교사진을 한번 보면은 서상화, 그 다음에 홍주일 씨는 지금 대구 문명학교를 설립했던 사람의 삼촌입니다. 그러면서 천도교로서 3.1운동 때는 예비 금속을 당했고요. 그러면서 국권회복단 이렇게도 활동을 했던 사람이고요. 한마디로 대구 지역에서 민족운동가로서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지조를 지켰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교남학교, 대륜학교의 전신을 만드는데 자기 일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대구 시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대구에서 가장 민족적 활동을 했던, 민족운동을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당시 사립대구 협성학교의 제2의 기념사진이거든요. 좀 희미하고 잘 안 보입니다만 당시 그 협성학교의 건물, 그 다음에 학생 수, 그 다음에 교사진 이런 것들을 실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남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아까 이종면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 있던 유물들, 그 다음에 협성학교 관련, 대한협회 관련
이 자료들을 전부 기정을 했거든요. 거기에 있던 자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앞에 이 수염 있는 이 인물이 서상화 선생이 같거든요. 이 학교를 다녔던 사람이 여기에 당시 졸업 사진으로 이렇게 제공한 겁니다. 협성학교 출신 인물인데요. 아까 그 사진이 김광진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아마 저 울산 지역에 있는 춘혜병원을 설립했던 설립자의 부친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912년 3월에 졸업을 했고요. 이 사람은 대구 명신사립학교의 교사도 했고요. 그 다음에 3.1운동에도 참여했고요. 그 다음에 허지라는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인데요. 대구 부협의회 회원을 하고요. 대구 지역에서 상공인으로서도 유명합니다. 상업회의소, 그 다음에 상공국장을 하기도 하고요. 5대 민주당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협성학교 출신입니다. 김하정이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협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아까 천주교에서 설립했던 해성학교 교사로서 활동을 합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민족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신간회라든지 대구청년회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활약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마 대구 지역의 교사로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한 3사람인데요. 이 사람 외에도 이 협성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대구 지역에서 민족운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에도 기여하고 그 다음에 건총 강도 사건에도 관련이 되고 이러면서 이 협성학교는 상당히 민족적인 인물들을 많이 길러낸 그런 학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는 달성학교와는 구분되는 그런 학교고요. 그런데 이 협성학교를 새롭게 이제 고등학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일본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하면서 만들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조사를 해 갔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드는 게 뭐냐 하면은 대구 고보와 대구 농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농고를 1910년에 만들고요. 그 다음에 16년에 가서는 대구 고보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협성학교에 있던 학생들 63명을 2학년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구 보통학교 교장을 추천받은 13명과 공개 지원받은 학생 45명 이렇게 합쳐가지고 대구 고등보통학교의 1학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협성학교 교실에서 처음 수업을 실시하면서 대구 고등보통학교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대구 경북고등학교가 대구고보 전신으로 대구고보고 대구고보의 전신으로 협성학교에서 이 대구 경북고등학교의 기원을 찾고 있는 걸 보면은 여기 협성학교 학생들이 아마 이 대구고보로 갔기 때문에 이 전통을 협성학교에서 찾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구 고등보통학교 1회 졸업생들은 전부 협성학교 출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내용은 대구 고등보통학교 동창회에서 1927년 해고 20년이라고 하는 당시 대구 고보의 역사를 출간합니다.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대구 북공립소학교, 경상북도 관찰부 소학교죠. 그 다음에 달성학교, 협성학교에 대해서 쭉 그 흐름들을 살펴봤습니다. 사실 그 자료의 한계나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연구의 한계로 말미암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확하게 좀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대충 어떻게 근대학교가 성립되어 왔는지를 일단 더듬어 볼 수는 있었습니다. 이 근대 학교사, 즉 교육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교사를 통해서 당시 한국의 현실과 또 대구 지역의 현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또 어떻게 대구 지역민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어떤 사회를 만들고 또 교육들을 해 나가려고 했던 그 주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근대 학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대구 근대 학교의 역사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